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병원 권역 심내혈관 센터장으로 있는 정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심내혈관 네트워크 강화 방안인데, 강화 방안이라기보다는 현재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그 국가 주도로 이런 권역 센터도 있지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뭐 어떤 노력을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2일이니까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그 보도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신속 의사 결정 플랫폼으로 4분 36초 만에 치료 가능한 전문의 찾아서 연결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내혈관 질환 전문가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24년 2월부터 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초기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는 이제 심내혈관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는 여러 병원들, 이 병원들과 119 구급대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환자가 처음 발생하면 이 환자를 신속하게 선별해서 최종 치료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고 10개 네트워크 6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의 전문의 상주 당직률이 평균 84%고 온콜 당직률 96%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의들이 거의 온콜이나 또는 상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치료 환자 생기고 나서 치료할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라고 해서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평균 2시간 48분 이내, 심근경색은 2시간 6분 이내에 최종 치료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최종 치료라 함은 이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이제 혈관을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재개통 시술을 얘기하는 거고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이제 그런 시술이 되겠는데요. 이런 시술을 할 때까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단축시키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2024년 12월에 뭐 일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있어 119에 신고를 했고 119가 바로 도착을 해서 이 심내혈관 질환 기관 간 네트워크 참여 중인 A 병원으로 이송 가능함 확인하고 바로 환자를 이송을 해서 병원 도착 35분 만에 바로 관상동맥 혈전 제거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그래서 최종 치료까지 총 48분이 소요가 됐고 신속한 치료 결과 합병증 없이 4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이제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119에서 이제 환자를 빨리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금 이제 중앙센터에서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전원과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 119에서 어떤 경로로 이제 환자를 어떤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병원이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차 병원이고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원래는 시술이 가능했지만 시술을 하는 의사가 부재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 시술이 필요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런저런 병원에다 다 유선으로 연락해가지고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환자를 이송했다 하면 요새는 이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 중에 있어서 여기에다 환자를 의뢰하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이 보고선 우리 병원이 수용 가능하다 하면 바로 수락을 눌러서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결정 플랫폼을 통해서 의뢰된 환자의 거의 98%가 치료할 의료진을 찾았고 의뢰하면 평균 4분 이내에 의료진이 수납 반응을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해서 최종 치료는 적정한 시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최종 치료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용 사례를 보시면 뭐 60대 김모 씨가 갑자기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C병원 응급실에 가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뇌경색은 약물 치료를 하면 그냥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그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병원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그 해당 전문의가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런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하는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환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허혈성 뇌졸중이고 의뢰한 의료기관이 어디다, 백제병원이다, 뭐 사유가 어떻다, 환자의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은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네트워크 의사들이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수락을 누르면 그 환자를 바로 그쪽 병원으로 이송해서 최종 치료를 받게 하는 이제 이런 네트워크고 결과적으로 이 환자도 바로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1시간 만에 두개강내 혈전 제거술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그래서 119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간에 시술이 불가능할 때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병원 사이에서 이제 이송하는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이런 빠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저는 이제 뇌졸중을 보는 의사인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뇌경색이 다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혈관이 막힌 부위에 뇌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지만 혈관을 다시 뚫어주면은 어느 정도 기능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최대한 뇌 손상을 악화를 하지 않아야지 이제 나중에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환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시간은 뇌다. 빨리 병원에 가야지 그만큼의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119에 연락을 해라. 그래야지 치료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 시점이 빠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한 3분의 1 정도 환자들이 EMS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뇌혈류 재개통수를 위한 이송의 종류가 있는데요. 모든 뇌졸중 환자들이 다 뇌혈류 재개통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뭐 그냥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를 처음부터 간별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이 환자가 시술이 필요하다 아니다는 결국 병원에 와서 사진을 찍어 봐야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A처럼 모든 환자들이 발생하고 나서 119를 통해서 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은 사실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이런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모든 환자가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가 딜레이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D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또 적합하고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9에서 이제 이송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을 해서 이 환자가 경증 환자다. 라고 하면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이 환자가 정말 시술이 필요한 중증 뇌졸중이다라고 하면은 3차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119를 통한 환자의 트리아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제일 효과적이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19를 통한 환자의 적절한 이송 이거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충남대가 속해 있는 이 대전 충남 권역센터 요 지역에 지금 네트워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건양대, 대전 을지대, 그다음에 대전 성모병원, 그다음 유성 삼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의료 서비스 취약지로 공주의료원이 같이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각각의 권역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응급 심내혈관 질환 환자는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이 중요한데 이것이 초기에 트리아제가 잘못돼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된 경우에는 환자를 그 안에서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뭔가 119와 권역 심내혈관 센터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환자 이송을 원활하게 하자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게 이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한 라인이라고 해서 119 구급대랑 권역 심내혈관 센터, 그러니까 한 라인을 통해서 응급 환자를 선별해서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할지 이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이런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대전 안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구별로 하나씩의 병원을 최대한 선정하려고 했었고 동구 쪽에는 대학병원급의 그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중구 쪽에 대전 성모병원을 추가로 더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 선병원이 또 있고 저기 멀리 세종 충남대병원 그리고 공주의료원까지 이제 여기 지금 네트워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7개 의료기관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작년 2월 달에 처음 네트워크 구축이 됐을 때 이런 한 라인을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서 모든 이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런 실시간 병상 정보 시스템을 다 가지고 119에서 연락을 받으면 권역센터에서 누군가가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게 이제 나라의 목적이었었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 권역센터에 있는 당직 전문의가 119 구급대에서 의뢰한 모든 환자를 모두 다 트리아제를 해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애초부터 이런 한 라인은 사실상은 운영이 되지 못했고 권역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각 병원마다 이날 어떤 누가 당직을 쓰는지 당직표를 받아서 적절하게 있던 이런 요일은 어떤 병원, 이 요일은 어떤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달간의 당직표를 잘 취합해서 잘 짜서 응급 그 119 구조대에다가 넘겨주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 이제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서 1년 정도 했었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당직 전문의가 사실상 없고 이제 인력난도 있고 또 인건비, 뭐 사업비 부담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누군가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환자를 어디로 보냈다가 이게 나중에 환자가 뭐 어떻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법적 책임 그런 소재 문제도 있었었고 뭐 지역 소방본부랑도 그런 적절히 협력이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처음에 이제 초기에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이런 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거의 1년간 뭐 유명무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 라인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참여 의료기관이 다 그냥 한 라인을 가지고 119랑 각각 참여기관이랑 각각 다 같이 그냥 뭐 통화를 하자라고 해서 보통은 지금 119에서는 그 한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권역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각각의 병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그 병원이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병원을 이송하고 만약에 거기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서 수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지역별로 또 그런 차이점들은 있기 때문에 분당 서울대 같은 병원은 지금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서 모든 트리아제를 수행했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저희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가까운 참여기관으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좀 좋은 예를 보자면 지자체랑 함께 응급의료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활용한 그런 센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에 한정해서 패스트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패스트 스트로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경북대 권역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병원들 그리고 119 사이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서 구급대원 출동하고 환자 파악한 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병원 의사들한테 환자를 어디로 이송할 것인지를 알립니다. 그러면 병원 안에서는 응급실 트리아제를 일단 건너뛸 수 있는 거고요. 환자가 등록하고 뭔가 진단될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라인을 통해서 전원받은 환자는 바로 혈관 재개통 시술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그리고 환자의 정보를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패스트 스트로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이제 밑에 이렇게 따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갑자기 아침 7시에 갑자기 뇌졸중 증상이 생겼는데 아침 8시에 119에 바로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20분 만에 도착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병원에 이런 패스트 스트로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전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8시에 증상 발생하고 34분 만에 응급실 도착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이미 이런 환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받았고 환자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의료진이 환자가 갖고 있는 차트나 메디컬 레코드를 좀 리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 혈전 제거술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예가 있고, 실제 이렇게 사전 고지 없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이 시술을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 1시간 반도 굉장히 우리가 서둘러서 들어갈 경우에 1시간 반인데 이 환자의 케이스를 보시면 41분 만에 혈전 제거술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자의 치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고, 이 패스트 스트로크를 이용한 사전 고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그런 시술 시간이나 예후를 비교해서 최근에 이 JKMS라고 하는 저널에 이 논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접수하고 시술 시작할 때까지 사전 고지 환자는 82분이 걸렸고 미고지 환자는 120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40분을 단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에서 40분 단축은 굉장히 중요한 환자의 예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도착 전에 사전 알림을 하지 않은 환자, 사전 알림을 한 환자, 초기에는 뇌병변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막힌 혈관의 위치도 같고 혈관을 뚫어 주었을 때 결국에는 혈관은 둘 다 똑같이 뚫렸어요. 결국 뚫렸지만 사전 알림을 한 환자들은 그만큼 빨리 뚫었기 때문에 뇌경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진행을 했고, 사전 알림을 하지 못한 환자는 그만큼 더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뇌경색이 상당히 크게 왔다라고 이런 예를 보여주면서 이런 사전 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서도 사실상 현재까지는 그냥 당직표를 공유하고 응급 그 구조사분들이 환자를 딱 그 처음에 이제 보고 그날 당직인 병원으로 1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연락이 안 되면 2차 병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선 전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화를 돌리다가 이제 치료 이제 이송하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자체 앱을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병원이 진료하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1차 콜, 2차 콜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앱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패스트링크 CCV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 올 2월경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 만들고 지금 이제 그걸 몇 번의 리허설을 거쳐서 문제점들을 좀 확인하고 지난 8월 말쯤에 이제 최종 리허설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여서 리허설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거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뭐 급한 상황에서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 수정 작업 중에 있고 각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최종 리허설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되어 있는 한은 환자가 이제 딱 119 응급구조사가 이제 환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딱 전송을 누르면은 이제 1차 병원으로 1차적으로 콜이 갑니다. 그럼 5분 안에 응답을 해야 되고 응답이 오지 않거나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2차 병원으로 콜이 가고 안 되면 권역센터로 콜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년은 이런 네트워크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의정 갈등이 생긴 이후에 전공의가 주축이었던 병원들은 사실상 응급실이라든지 모든 병원의 시스템이 정말 파행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가 사실상 굉장히 뭐 원래도 뭐 유명무실했지만 더 작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많이 이제 복귀를 했고 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잘 수정하고 적용해서 좀 그 환자들 이송할 때 불편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직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